일단 헬스케어는 크게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이제 서비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산업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헬스케어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바이오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기기 산업도 일종의 성장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과 또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실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산업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전반적인 산업은 대략적으로 약 400조 원 정도 됩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이 약 100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감을 잡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메가 트렌드인 고령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약 한 6% 정도 성장이 기대되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안에서 의료기기 산업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네 가지 말씀드렸던 세부 시장 중에서 제일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혁신인데요. 의료기기 산업은 수술 로봇이라든지 센싱 기술과 같은 디지털 기술, 혹은 유전체 분석과 같은 그런 바이오 기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융합이 되고 있고요. 또 바이오 그런 섹터에 비해서는 임상 기간이 짧고 실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인 제품이 아무래도 출시하기가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성향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헬스케어 안에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가치 평가를 할 때 자산 가치보다는 영업 가치가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인데요. 바이오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들이 원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해서 빅파마들에게 기술 이전하거나 M&A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도 시가총액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치 평가를 영업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영업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꼽아보면 일종의 밸류에이션의 높고 낮음이나 혹은 어떤 모멘텀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얼마큼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 혹은 향후에 실적 모멘텀을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안에서 변동성이 낮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급등을 잘 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급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바이오의 어떤 센티멘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종의 바이오의 대안주로도 부각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을 투자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보면 굉장히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일반 소비재와는 다르게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요. 또 B2B 산업인과 동시에 굉장히 두터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기업이 선두 기업을 따라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세 가지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업계를 선도하는 대형 회사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대형 회사들이 침투하지 않은 신약을 발굴해낸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형주를 투자하는 방법은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과점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요. 또 밸류체인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신생업체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업계의 대형주를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대형주는 잘 보셔야 될 부분이 과점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성장률이나 외형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업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모품이나 이런 유지보수와 같은 그런 지속적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망한 세부 섹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망 원인이 가장 높고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심혈관 관리와 관련된 업종이 유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하시면 치아만 생각하시지만 고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무릎도 임플란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관절 시장,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모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체외진단 업종,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업종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형주 투자 전략인데요. 이는 좀 더 공격적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 헬스케어는 과점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침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신생 업체를 주목하시는 편이 좋고요. 그런데 헬스케어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를 보실 때는 조금 더 복잡한 투자 전략을 보셔야 됩니다. 보통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서 어떤 임상적 유효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임상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지 보험사로부터 커버되는 수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권장하는 단체에서 치료 권고안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얻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보험 수가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치료 권고안에 편입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3단계까지 거치면 그 다음부터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인 자기들이 진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면서 이런 적용 가능한 시장을 넓혀가는 것, 이 5가지 전략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하게 보실 만한 세부 섹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보통 바이오에서도 항암 치료가 굉장히 유망하듯이 이쪽 분야에서도 기기를 활용한 항암 치료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성 질환으로서 평생 그 관리가 중요한 당뇨 관리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의료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진단 업체들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반 진단이라든지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TF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헬스케어, 특히 의료기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단일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세부 시장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업체 하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산업에 투자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 회사도 의료기기 회사지만 엑스레이 회사도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근데 이 둘은 굉장히 연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투자하려고 했을 때는 ETF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세부 시장에 이런 1등 업체로 구성된 ETF를 활용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만을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ETF를 투자하시면서 중소형주로 포트폴리오를 묶어서 투자하시는 법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특징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를 이어서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